당사자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안에 앞서서 갖춰야 될 소송 요건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못 통과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실제 사례형 시험 문제의 틀 중에 일정한 유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을 줘. 그리고 위 소송에 대해서 이제 학생한테 묻는 거지. 당신은 이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킬 거냐, 인용시킬 거냐, 기각시킬 거냐, 이런 류의 문제 패턴이 많아. 그러니까 그 쭉 주고 있는 것 중에 소송 요건을,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거기를 못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판결로 본안 판결을 들어가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을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이고,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것도 판결은 판결이야. 그리고 판결의 종류 중에 쓰는 용어 중에 종국 판결이야. 그것도 중간 판결과 종국 판결이 있는데 종국이야. 그러니까 본안까지 못 갔지만 그 상태에서 이 소에 대한 운명을 마무리시켜 주는 건데 부적법 각하로 마무리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는 여러 가지 분류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한 것은 종국, 마무리, 그 신급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대칭되는 게 중간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쟁점을 중간에, 그러니까 소송의 전체 과정 중에 중단부, 중간에 판단해 주는 거.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국. 이 종국 판결은 마무리되는 판결인데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이런 정도 판결의 개념. 그다음에 판결에 또 대칭되는 거는 결정이나 명령이 있다라는 거지. 요건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대한 응답이지. 결정이나 명령은 조금 부차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는 거지. 일단 그런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랬지.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선행적으로 당사자를 특별히 문제 안 되지만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따지는 건데 그 자격을 따져서 소송 요건으로 되는 자격을 통과 못하면 그렇게 부적법 각하된다는 거지. 우리가 당사자 능력은 어느 정도 했지. 항상 시험 문제는 그리고 원칙보다 예외를 물어봐. 예외를. 당사자 능력이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챙겨볼 건가. 자연인과 법인이 당연히 되는 건데 소송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민법적으로 없지만 52조가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뭐야? 여기 이제 예상할 수 있지. 뭐였었지 여기가? 계속 묻는 게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가 뭐였지? 민법상 조합. 요거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은. 되겠지? 그래서 일단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의 기준으로는 한정치산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성년 후견 제도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도록 해주면서 서포팅 해줄 것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경우에 따라서만 제한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해야 돼?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등이 소송행위를 펼쳐야지. 피성년 후견자는 예컨대 후견인 등이 소송행위를 펼쳐야 되지. 그렇게 펼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야? 민법에서처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란 말이지. 다만 추인이나 보정 등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법정 대리인 후견인에 의한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것도 운명은 어떻게 돼? 그 소의 운명은 개개의 소송행위를 무효로도 하지만 요는
개개의 어떤 소송행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뭐 알아두라고 그랬어? 미성년자가 자기가 능력이 아니니까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맡겼다라는 게 언뜻 보면 잘한 것 같지만 뭐가 하나 게재됐었어야 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형 문제 비슷하게 응용했다는 문제가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비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하면 미성년자 갑이 부모를 통해서 변호사 C를 선임했다. B와 C의 차이를 이동을 논하라. 그게 뭐야? B가 뭐야? 미성년자가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미성년자 소송 무능력자 부모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C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B와 C의 이동을 논하라.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이동을 논하라. 그런 식으로 내는 게 과거에 조금 응용 문제였다. 그러니까 일행 문제라고 그래. 하나, 일행, 논하라, 서술하. 그래서 비교형 문제가 조금 응용한 건데 그 비교형에서 조금 또 사례성으로 간 게 A, B, C가 등장하는 거야. 그런 정도였어. 그러던 시절에 내가 시험을 붙었어. 참 운 좋게 붙은 거야. 지금 여러분 식으로 나 시험 보라면 나는 못 봤을 거야. 하여튼 나 때 이제 사례형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 근데 다행히 나는 그런 식으로 애우는 류의 문제 비슷하게 그게 더 어려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 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형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례형으로 주는 거 그냥 끄적끄적 뭐 의의요건 뭐 쟁점 뭐 문제 해결 어느 정도 이제 막 그렇게 써야 된다는 틀이 있는데 생으로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주면 진짜 막막한 거야. 그냥 생으로 한 20페이지 쓰는 거야 그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다 자기 때 자기가 제일 어려운 시점에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요거까지 다 이해됐지? 그렇지? 물론 그러니까 여기도 그때 질문했듯이 뭐야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은 있는 거야. 미성년자가 그런 거는 이제 체킹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소송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개개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는 무효야. 그 다음에 그 개개의 소송행위의 무효 여부가 뭐 넘어섰더라도 결국 그 소의 운명은 어떻게 돼? 그 소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부적격화될 수도 있어.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니까. 이해하겠어? 소송 요건으로. 그러니까 소송 능력은 이런 표현이 나와 교과서에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이자 소송 요건이다. 두 개 다 걸려. 소송 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능력, 전제, 자격이지. 이자 전체적인 그 소에 있어서 소송 요건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되겠지? 그 다음에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건 소송 요건은 아니고 크게 작동하지는 않는데 개념은 하나 있다라 했지. 소송 행위 중에 변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하는 건데 요거는 144조의 조문을 하나 알아도 뭐였지? 144조가 진술 금지의 재판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진술을 금지 당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변론이라는 법정에 가서 물리적으로는 출석했지만 변론을 안 하거나 못하면 결석이야. 그러니까 못한 경우는 이제 진술 금지 같은 게 아주 특이하게 있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갔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은 여러분 안 배운 개념인데 상대방이 나왔을 때 같이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자기가 허공에다가 외쳐도 되긴 허공이란 말이 뭐 진짜 허공이라는 게 아니라 혼자 외쳐도 되지만 상대방 안 왔으면 나도 반격 허공 말고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그냥 변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이제 결석이라는 데서 배우는데 하여튼 안 하거나 못하면 변론 안 한 거 결석이야.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갔느냐가 결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법정에 갔지만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진술금지는 못하는 경우죠. 상황적으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리권 여부가 이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조문에 당사자에 관한 총칙에 51조가 있었지. 그다음에 52조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에 관한 이런 일반적인 작용 말고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지는 개념으로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이것을 객관적인 개념으로 포착하면 소의 이익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이 그 객체로 본다면 그 분쟁을 해결할 이 두 사람 사이에, 원피고 사이에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을 표리일체라는 표현이 나와. 교과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뒷면이라는 거지. 앞뒷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 그래서 요걸 없으면 요것도 역시 소송 판결로 부적법각하돼. 그러니까 요런 정도가 지금 소송 요건 다음에 당사자 적격을 내책은 별도로 놓고 있는데 보통은 교과서 편제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법정 대리인은 5파트로 돼 있어. 보통의 교과서는. 근데 여기서 내책은 당사자 적격을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뒤에서 구체적인 당사자의 요건이고 소의 이익은 객체를 놓고 따지는 요건으로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설명은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당사자 적격으로 들어갈게.